우리는 통장에서 월급이 얇아지지만 우리의 얇아진 돈이 어떤 기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의 주식들을 미리 사서 우리가 선점을 해놓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산이 조금씩 늘어날 거라는 거죠. 씨앗 인베스트 빅토리 박상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한테는 이 대박씨가 뭐죠? 승리의 유전자, 상당히 좋은 씨앗, 이 빅토리가 결국은 머니트리로 바뀌는 종자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대박씨는 우리가 말하는 2,500개 종목 중에서 저희가 선별된 30개에서 50개의 귀한 종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심고, 잘 심었는데요, 온갖 외풍에 의해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헝다 사태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헝다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외풍에 의해서 여러분의 투자 심리를 엄청나게 흔듭니다. 그래서 그 종목을 끝까지 들고 가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투자의 그릇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갈 건 경제는 매일의 생활이 모여 구성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변을 보게 되면, 자, 요즘 친구들하고 요즘 어떤 개가 많이 생길까요? 개라는 말이 좀 낯설면, 개 말고 친구들끼리 모임, 동창회 등등 모이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죠? 다들 뭐 하고 싶다? 여행 가서 쉬고 오고 싶다. 마스크 벗고, 특히 외국 같은 경우는 마스크 없이 하는 나라가 꽤 있죠? 우리나라는 배려 차원에서 마스크를 이제 쓰는 문화이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없이,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거의 안 씁니다. 그렇기 되기 때문에 축구 경기장 보셨죠, 여러분?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유럽으로 각각의 나라로 여행을 많이 갈 겁니다. 여행만 가게 된다고 해서 여행사는만 뜨는 게 아니죠. 경제적으로 이 파생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자영업들한테 상당히 좋은 시절이 오겠죠. 이제 사람들이 그 음식 단가가 올라갈 거예요. 그동안에 먹지 못했던, 예를 들어서 삼겹살을 먹었던 사람이면 고창을 먹으러 갈 수 있을 것이고, 그동안에 한우를 안 먹었던 사람은 어때요? 그러면서 아마 한우를 먹을 수도 있고 랍스타를 먹을 수도 있겠죠. 우리 경제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돌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위드 코로나를 대비한 이 부분들을 잘 구성하는 기업들에게 먼저 선점을 통해서 잘 심어 놓는다면, 여러분들이 2년 뒤, 3년 뒤, 5년 뒤에 그 기업들의 실적이 최고가로 찍을 때, 그때쯤에는 오히려 일반 분들은 그 종목을 사려고 할 것이고, 그죠? 아마 여행 관련 어떤 기업들이 2, 3년 뒤에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금융장세에서 어떤 장세로 넘어가고 있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어요. 금융장세일 때는요, 50개의 종목 중에서 한 40개 이상의 종목들이 함께 상승합니다. 특별히 주식의 실력에 상관없이 그 폭락했던 시점에만 사놓게 되면 꽤 많은 사람이 수익이 낼 수 있는 구간이 이 금융장세, 다른 말로 말하면 유동성 장세라고 그러거든요. 이 유동성 장세일 때는 그런 기업들이 묻지마 상승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작년 10월부터 올해 한 4월까지는 1차 실적 장세, 그리고 최근에 헝다 사태를 비롯해서 일시적으로 아래쪽 하방향으로 가면서 작년 상승분에 대한 이격을 많이 줬습니다. 이제부터 지금 현재 약간 박스권을 이루고 있지만, 지금 현재 900 코스닥 기준으로 900에서 1050, 920에서 106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약간 횡보 장세이기도 하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떤 장세가 올 거라고 저는 보냐면 실적 장세 2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실적 장세는요, 알고 계셔야 돼요. 생각보다 이 상승 기간이 깁니다. 이 폭이 데이터로 보면 상당히 길게 나옵니다. 2004년도부터 2007년도 차정 장세가 전형적인 실적 장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실적 장세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주식 공부한 사람, 투자 내공이 있는 분들, 선점의 능력을 갖고 있는 소수들만이 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합니다. 이제 누구나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에서
적은 투자가들만이 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으로 이제 진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일 때 초보자일지라도 가감하게 선점을 해서 종목을 잘 골라서 들어간 분이라면, 근데 문제는 뭐냐? 매도가 진짜 어렵거든요. 이제 어느 시점에서 빨리 이익 실현을 해서 닥쳤던 게 지무쳤는다는 속담을 하는 그런 장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도 욕구에 시달리는 시험이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나무는요, 매도 욕구를 잘 참는 사람한테 돌아갑니다. 매수도 어렵지만 매도는 더 어렵습니다. 왜? 팔고 나면 반응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 다음날 급등하거나, 그리고 나서 한 보름 가면 병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파트 팔고 나서 병 난 분들 많아요. 특히 막 2016년도, 17년도에 아파트 파신 분들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한의원을 달고 삽니다. 왜? 심리상담 받으러 다니고. 내가 미쳤지, 그걸 왜 팔았지, 막 이런. 그러니까 그만큼 매수도 어렵지만 매도가 후폭풍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몰빵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몰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매도 욕구에서 매일 시달립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1억이 됐어요. 근데 내가 매도를 못해가지고 이게 6,500이 됐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이너스 3,500이 줄어드니까 번뇌가 엄청 시작돼요. 너무 한 종목에 가면 롤러코스터를 심하게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잘 짜가지고, 그러니까 종목이 몇 개가 되다 보면 어떤 종목이 급등을 했어. 근데 본전이 되면은 50% 정도 돼서 자기 투자한 금액 본전이 돼서 다 매도해놓고 나머지는 갈 때까지 가보자는 마음으로, 그죠? 그렇게 편안한 마음을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죠. 경제는 매일의 생활보에 구성이 된다고 이야기 드렸고, 여기 이제 오늘 돈나무 언니 약간 이야기를 자료를 가져와 봤어요. 10월 20일 수요일 날 이 언니가 크리스마스 지나면 뭐가 된다? 이제 사람들의 보복적 소비도 조금 가라앉을 것 같고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돈나무 언니라고 유명한 캐시 우드 아크 인베스트 최고 경영자, 이분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공급망의 패닉이 오고 사람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도 잔뜩 샀기 때문에 초래됐다라고 하는 코로나 이후에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라고 이분은 보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내년도가 되면 상당히 사회라든지 구조가 안정적으로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일어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어때요? 18.3%에서 이렇게 떨어졌네요. 근데 희한한 게요, 코로나의 우범지대일 때는 이렇게 올랐어요. 코로나 시절에는. 그죠? 근데 오히려 지금은 더 오히려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는요, 지금 현재 중국의 악재가 엄청 많이 터지고 있거든요. 중국에 있는 지수들을 봐보면 아래쪽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주가는 떨어지는데 거래량은 늘고 있다. 앞으로 여러분들 중국 관련된 펀드를 가입되어 있거나 여기 되어 있는 분들은 아마 잘 가져가신다면 상당히 좋은 수익이 몇 년 뒤에 예상됩니다. 언론과 반대로. 중국이 위험하다? 그러면 중국 반대로. 우리나라 IMF 때 얼마나 위험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때 그 언론을 안 믿고 여러분이 괜찮은 기업들 살았더라면 지금쯤 계속 들고 있었다면 지금 꽤 큰 부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언론과 반대로 하게 되면 은근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연 구리값, 원자재가 지금 급등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배들이 원활하게 이동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구리 가격이 1만 달러 재돌파, 풍산 5% 상승 마감, 아연 등등등 각종 전자제품이나 가전제품, 그리고 4차 산업이 되면서 이제 옛날보다 더 많은 재료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폐활용, 재활용하는 이쪽에 관련된 들이 앞으로 상당히 강한 업종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CR 인베스터 종목 중에서도 재활용에 관련된 종목들이 몇 개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종목들은 황금 주식으로 표현할 겁니다. 다중 인플레와 커지는 레버리지 위험이라는 이야기로 성태윤 연세대 교수가 칼럼을 썼는데요. 이제 이렇게 해서 자, 당연히 이거는 올라가는 거예요. 금리 조달이 0.75라는 이야기는요. 전에는 0.75를 낼 정도로 사업을 해서 그 0.75 이자를 낼 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진 거거든요. 돈을 빌리려는 사람보다 돈을 쓰라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금리는 떨어진 겁니다. 그럼 당연히 경제 체질이 좋아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돈을 더 주고, 이자를 더 주고서라도 어때요? 내가 사업에서 수익이 난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어때요? 미국 정부랑 재정정책에서 그 재정정책 확대를 줄인다는 소리거든요. 테이퍼링이란 말은. 지금 시중에 풀고 있는 돈의 양을 줄이겠다는 이야기가 테이퍼링입니다. 그리고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서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이걸 줄여가겠죠. 그리고 금리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어때요? 이렇게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면 되죠? 금리가 조금 전에 말했던 이렇게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파트 이자라든지 이런 비중이 올라가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럼 누가 이 돈을 가져가냐? 금리 수혜로 돈을 버는 회사는 도대체 누구야?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금리가 아직 오르기 전이잖아요. 본격적으로. 지금 선점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은행, 회사 작년 대비 200% 영업이익 확대, 내년도도 추가로 50% 정도 더 늘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글들과 전망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미리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다 알아요. 경제에 대해서 조금만 아는 투자 상식만 갖고 있으면 앞으로 금리는 오른다 안 오른다? 당연히 오른다. 그럴 거면 생활 속에서 우리는 통장에서 월급이 얇아지지만 우리의 얇아진 돈이 어떤 기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의 주식들을 미리 사서 우리가 선점을 해놓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들은 자산이 조금씩 늘어날 거란 거죠.